다시 보자라는 제목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도 40분,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내부자니까 정확하게 40분만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신광현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이제 정성진 선생님도 감정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과, 일단 지금 신광현 선생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사실 이어받으면 왜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자리 이제 정성진 선생님하고 신광현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앉게 되는가, 그 지점들이 자본주의 논의라는 부분을 본격적으로 좀 실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근데 오늘 발표는 아까 두 분도 이제 초고 이런 걸 붙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저도 초반적인 부분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의 이제 본격적인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논의들이라는 것이 일단 조금 빗겨나 있고, 그렇지만 가부장 체제라는 것, 이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고 문제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 지금 신광현 선생님께서는 문제의 체계를 바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하신 거를 생각해보면 문제 설정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문제의식은. 그래서 문제 설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라든지 자본주의 체제라든지 전지구적 자본주의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흔히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생각한 것은 내가 문제 설정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시대의 규정을 어떻게 하고 들어갈 것인가.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담론의 싸움 같기도 한데 담론의 정치기도 하고, 그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무엇을 우리의 이야기의 중심에 두는가 하는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 자체나 개념 자체도 좀 다르게 내놓을 수 있다면, 또는 생각할 수 있다면 세상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기존에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적인 그런 체제라는 것을 제가 더 본격적으로 실험하지 않은 지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자본주의가 확장되어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가부장 체제를 전부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인지, 제 문제의식은. 그래서 만약에 자본주의를 얘기해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거라면 자본주의를 갖고 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가부장 체제를 갖고 가야 되겠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뒤로는 아직 온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실험 단계에 있는 것이고, 그런 실험 단계에서 지금까지 이제 생각해온 지점의 중간 단계로서 지금 가부장 체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정록보라 이제 연대의 개념으로 사실은 처음에 생각한 건 아니고, 적과 녹과 이제 보라라는 것이 이론적인 개념일 수도 있으면서 간단하게 그 색깔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운동까지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편의성이 있어서 정록보라라는 것을 각각의 정록보라, 또 그 사이를 잇지 않으면서 완전히 없는 그 B급이라든지 아니면 연결고리라든지 이런 걸 뺀 그 정록보라 패러다임이라는 걸 좀 향해 간다면, 지금 가부장 체제론이나 자본주의론 이런 것들하고 같이 실험해야 되는 그 중간 단계가 이제 필요하겠다고 생각한 것이고요. 그래서 운동의 지점과 그리고 이론, 담론 이런 것들의 지점까지도 이제 같이 봐야 되겠다. 근데 그것이 이제 환원적이지 않아야 되긴 할 텐데, 한편에서는 입장에서는 또 일부 환원적으로 보이더라도 가부장 체제나 중층 결정의 과정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가부장 체제를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분께서 이제 성의로운 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가부장 체제를 이야기하기 위한 기본으로서 한 축을 말한 것이고, 그러면서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2006년 이후로 어쨌든 정록보라라든지 지금 감성경제 섹슈얼리티라든지 대안적인 그런 패러다임을 좀 향해 가고 있어서, 한편에서는 저로서는 약간 이제 또 뒤로 가면서
앞으로 가면서 하는 그런 걸음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어쨌든 생산과 노동이라는 것을 놓고 자본주의적 생산과 노동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한다기보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노동에 대한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사실 그 한편에서는 아주 문제적인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가 혹시나 이것조차도 자본주의 음모에 가담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좀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삶을 이제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자본주의에 꽂혀 있어서 이 꽂힘이란 부분을 조금 다르게 방향을 달리 해본다면 혹시나 출구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자본주의 바깥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본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그 부분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어떤 지점, 그 지점을 남론의 정치에서도 한번 시도를 해보자 뭐 이런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생산 양식, 생산 관계 그리고 생산과 재생산으로 적어놨는데요. 그 실제로 이제 페미니즘 앞에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1970년대 들어서 그 서구에서 이야기되고 논쟁이 있었던 지점들로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시 보니까 어쨌든 생산 양식, 생산 관계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생산 양식과 생산 관계 부분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가부장제 자본주의 논쟁을 이제 좀 보고자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페미니즘의 논쟁 자체가 사실은 70년대 서구에서는 어쨌든 막스주의를 깔고 있었던 거거든요. 거의 이제 그 68에 같이 가담했던 그 여성 활동가, 운동가 또는 이제 이론을 그 이후에 만든 사람들이 그 막스주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서 성의 변증법 같은 경우도 슐라미스 파이어스톤 같은 사람도 어쨌든 그 막스주의의 그 프레임 자체를 보면서 바꾼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 일단 막스주의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넘어서 볼까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이제 보았고요. 그래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에 대한 논의가 그 생산과 연결시켜 보면 막스주의가 생산 관계를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본 것을 넘어서 페미니즘에서는 생산의 논의가 이제 진행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70년대 이후의 페미니즘 논의는 생산 양식과 생산 관계를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갔고요. 이는 막스 베버가 가부장제를 아버지의 지배와 경제 생산을 연결시켜 정의한 것에서 나아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생산 관계와는 다른 생산 양식과 생산 관계를 제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부장제냐 자본주의냐 이 문제 설정을 가부장제로 할 거냐 자본주의로 할 거냐 그래야 이제 여성 해방론 내진 여성 해방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 있으면 여성 해방 될 거냐 아니면 이거는 자본주의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제 문제냐 이제 이걸 놓고 논쟁을 했던 것이고 그 논쟁 가운데 어떻게 보면 생산 양식 생산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이제 델피 같은 사람 뒤에 나오지만 산업적 생산 양식이라면 가부장적 생산 양식은 가족적 생산 양식. 그래서 가구 체계라는 것을 이때 아까 이제 정선진 선생님이 가사노동을 70년대 가사노동 논쟁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족적인 생산 양식, 가구 체계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었고 그럴 수밖에 이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적 공장이라든지 이제 산업적 생산 양식이라고 보는 것하고 가정 내에서 또는 가족적인 그런 생산 양식을 이제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사실은 그 남성과 여성이 임노동과 계급 구조에 다르게 포섭되는 물질적 관계라는 것을 가구 체계에 있다고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자본주의하고 가부장제라는 것이 각각 다른 생산 양식과 생산 관계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중충결정적이고 사실 서로 연동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가 해결되든 가부장제가 해결되든 이 큰 이제 추상적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뭔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각각 다른 생산 양식과 생산 관계라면 또 각각 다르게 이제 바라봐야 되고 각각 다르게 해결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혁명, 성해변증법에서 지향했던 어떤 대안적인 어떤 세계라는 게 성해혁명이 있고 문화혁명이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계급혁명도 있는 그래서 사회주의로 가면서 동시에 성해혁명까지가 수반되는 그러한 게 이상 세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멋진 신세계를 좀 생각하면서 그 성해변증법을 쓴 슐라미스 파이어스톤 같은 사람이 그렸던 세계인 거죠. 지금 앞으로 나갈 세계. 근데 이렇게 각각 다른 생산 양식과 생산 관계라고 본다면 사실은 이제 두 개가 만나는 게 아니라 따로 가는 거가 되는 것이고 그럼 그렇게 두 개가 따로 갈 때 어떻게 문제를 설정할 것인가 이게 중증결정적이다 아니면 그냥 연동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정도를 이제 얘기할 것인지 그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면서 지금 1차적으로는 그 70년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그 생산 양식과 생산 관계를 이제 보는 방식을 두 개로 크게 나누어서 하나는 이제 자본주의 가부장제론을 중심으로 여기에 쓰여 있고요. 다른 하나는 생산과 재생산의 이제 논의를 그 포르투나티 같은 사람이 재생산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다시 봐도 그 여러 가지 이제 교환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한 그런 책인 것 같아서 그 뒷부분은 포르투나티를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부장 체제 또는 가부장 체제적 생산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생산 양식과 생산 관계에서 가부장제에 대한 논의는 그 이쪽에 보시면 서구에서 제2물결이 시작된 1968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론화되기 시작하였는데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가부장제 이론화하기 시작하였고 막스주의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이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가부장제론이 이데올로기 차원으로 빠진 것을 비판하면서 유물론적 가부장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프로이트주의와 더불어서 막스주의를 비판하면서 가부장제론을 이제 펴기 시작하였는데요. 지금까지 가부장제에 대한 이론 다양하게 이제 진행되었고 이런 가부장제론 자체가 가부장제의 문적 특성에 대한 논의와 자본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이제 중심이 되었고 그래서 급진주의자들조차도 계급이라는 문제를 성계급으로 이제 생각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정도로 어쨌든 바탕에는 계급이라든지 막스, AS가 이제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급을 중심으로 또는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이야기되는 방식을 넘어서야 그래야 다른 모순의 지점들을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성의 모순, 성의 중요성 이런 것을 강조해서 거의 노동의 중요성만큼이나 또는 막스주의의 노동이라면 페미니즘에서는 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쭉 이제 그 텍스트가 지금 아까 두 분 텍스트도 마찬가지인데 주가 달려있던 거가 앞으로 와가지고 좀 이게 책에 교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이게 어떻게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지 할 때도 좀 끊어질 때도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작은 글씨로 된 게 어떤 경우에는 주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인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그 막스주의 페미니즘이 사실은 급진주의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을 이어받아서 중요하게 이제 갖고 간 게 어쨌든 가부장제는 실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가부장제라는 걸 실험하는 방식이 이제 막스주의 페미니스트하고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아까 이중체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이중체계냐 아니면 중추 결정되는 서로 연동되어 있는 거냐에 따라서 막스주의와 사회주의가 이제 나눠지는 것인데 그 가부장제라는 개념 자체는 어디에도 같이 이야기되는 부분이고
레디컬 페미니스트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가부장제를 더 확실하게 빼는 그러한 과정이 이제 일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급과 성의 문제라든지 가부장제냐 자본주의냐라는 논쟁들을 이제 쭉 하게 되는 것이 지금 계속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이어서 좀 넘어가서 일단 3쪽의 이 텍스트가 막스주의 페미니스트들 이제 아까 당시 이제 신가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마리아 로사 달라 코스타와 셀마 제임스 같은 막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그 3쪽의 밑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서 가정주부들이 자본을 위해 진정으로 생산적인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고 이제 이 비판하는 쪽에서 미첼 같은 사람은 무의식의 영역도 필요하다.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과 가부장제라는 것을 이제 정신적인 부분, 무의식의 영역, 이데올로기 영역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유물론적이라고 얘기하는 쪽과 하트만 같은 사람은 이제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인데 그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이 봤을 때 이제 막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이 너무 이제 이 자본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따로 가고 있는데 따로 가면서도 연동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트만은 노동자들이 자본과의 관계 속에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포함시키는 것은 여자들이 가정의 안팎에서 남자에게 예속되는 이유가 무언지 설명을 하지 못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가부장제라는 어떤 그러한 축이 있고 자본주의라는 축이 있다. 그런데 막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이걸 함께 섞어버렸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건데 자본주의에 대한 막스주의적 분석은 가부장제에 대한 페미니즘 분석으로 이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전히 둘로 이제 나누는 거죠. 자본주의에 대한 막스주의 분석과 가부장제에 대한 페미니즘 분석. 그래서 페미니즘이 한 축으로 이제 서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논쟁의 지점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이런 논쟁들을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80년대 후반에 조금 소개도 되고 받은 것 같긴 한데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진행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이제 거기 3쪽에 크리스틴 델피 같은 사람의 흥미로운 지점들은 어쨌든 가부장적 생산관계라는 개념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장적 생산이라는 게 따로 있고 그런 생산관계가 있고 생산 양식도 있다고 본 거니까 또 분리된 이제 생산 양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쪽이 이쪽 이 델피 같은 사람들이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실비아 월드까지 말씀하셨는데 1990년대 들어와서도 가부장제에 대한 이론들이 조금씩 진행됐어요. 왜냐하면 중간에는 이제 가부장제라는 게 너무 버거운 큰 개념이고 이걸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구체적인 어떤 여성의 억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노동이라든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가부장제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좀 버려버리자 라고 하는 쪽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에노 치즈코나 이제 실비아 월드 같은 사람들은 우에노 치즈코 같은 사람은 본격적으로 이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라는 책을 내게 되고 실비아 월드 같은 사람은 가부장제 이론해서 거기서 공적 사적 가부장제 이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여자들이 공적 가부장제로 이제 나온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저는 이 월드하고는 좀 생각이 이제 다른 사람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가부장제론을 가지고 이렇게 90년대까지도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그 밑에는 그냥 이제 정치경제학 김현기 새 정치경제학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뭐 입문서 정도로 봤을 때 기존 경제학이나 정치경제학에서 생산 양식과 생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하고 지금 이 페미니스트들이 70년대 이후에 그러한 생산 양식 생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하고 얼마나 다른가를 좀 이제 볼 수 있다는 지점에서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든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생산 활동으로 이제 보는 거기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고 할 때는 주로 이제 자본과 노동자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생산 관계나 이제 생산 수단이나 계급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그런 지점으로 정치 경제학을 이야기한다면
지금 페미니스트들은 어쨌든 생산 양식이라는 걸 가족적인 생산 양식이라든지 그 생산 관계 자체를 가구 체계나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한다는 것, 그런 차이들이 이제 분명히 있고, 인간과 인간을 얘기할 때 거기에 이제 남성과 여성, 인간이 이제 흔히 이제 그 여성주의자 페미니스트들이 인간 누구를 대표하는 거냐, 결국 남성을 대표해 왔다. 근데 지금 정치경제학 쪽에서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여성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인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빠져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해야만 그 전체적으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생산과 재생산 부분으로 봤을 때 앞에서는 어쨌든 이중적으로 두 축으로 얘기하는 쪽들이 있어 왔다면 이쪽에서는 이제 막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생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생산이라는 것을 받쳐주는 재생산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막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재생산하고는 다르게 여성들이 하는 노동이라는 것이 이제 재생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과 재생산의 부분에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과 노동의 범위를 어쨌든 이들은 확장시켰다라고 이제 아까 그 정성진 선생님한테서는 그 막스가 얘기한 생산이라는 것은 이거다, 가치라는 것은 이거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그 생산을 넘어선 것이 생산이 될 수 있거나 재생산이라는 이름으로 될 수 있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산과 재생산을 씨름한 이제 막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의 경우에는 자본주의를 지금까지 읽는 방식과는 좀 다르게 확장해서 읽고 있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런 측면에서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과 노동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그래서 그것을 시도한 게 생산과 재생산론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쪽에 이제 이 중에서 하면서 그 생산과 재생산 들어가는 부분 잠시 읽어보면요. 생산과 재생산의 관계에 초점 맞추는 일본의 막스주의 페미니즘은 재생산은 생산적이라는 생각까지 밀고 갔는데요. 재생산이라고 하면서 이 재생산이긴 하지만 사실은 생산적이다라는 말을 이제 한 거고, 생산은 아니지만 생산적이라는 것까지 이제 갖고 갔는데, 재생산은 생산을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고,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구분하고 가부장적 생산 양식과 생산 관계를 따로 두는 입장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따로 두게 될 경우 가부장제는 하나의 성으로서 기존 자본주의와는 다른 영역으로 쉽게 간주할 수 있다는 논지를 펴고, 생산과 재생산의 논의를 통해 자본주의적 생산 노동 범주의 확장을 시도하고 그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얘가 지금 이 포르투나티 재생산의 비밀인데, 여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미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이제 그 사전적 정의, 이거는 주로 들어갔던 건데,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6쪽에 보시면 어쨌든 이 자본주의 하에서 재생산은 생산으로부터 이제 분리된다고 말하는데, 사실 이제 자본주의 하에서 재생산이라는 건 생산으로부터 분명히 이제 분리되어 왔었고, 그것이 이제 현실로 진행되었고, 그걸 뭐 페데리치 같은 사람 임금 가부장제라고 이제 얘기한다면, 그 임금 노동자와 시초 축적의 과정에서 임금 노동자로 남성들을 놓고 여성들을 분리해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자본주의가 진행됐다고 보고 서구 근대 체제가 진행됐다고 보는데, 이때 자본주의 하에서 재생산은 생산으로부터 분리된다. 그 말하는 상품 생산은 가치의 창출로 나타나는 반면에 재생산은 비가치의 창출로 나타난다. 아까 이제 정선진 선생님 생산과 비생산이라고 했을 때 막스가 이제 생산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는 게 생산이 정말 바람직한 어떤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으로서 이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비생산이라든지 비가치라는 것이 오히려 가치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셨지만 그런 전제를 하셨다고 본다면,
여기에서 이제 이 막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상품 생산은 가치의 창출로 나타나는 반면에 대생산은 비가치의 창출로 나타난다고 본 거고, 생산과 재생산 모두 가치 생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재생산을 비가치로 설정하는 거다. 여기에 혹시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재생산을 이제 비가치로 놓고 생산을 가치 창출이라고 이제 놓는 것 자체를 통해서 자본주의가 전체적으로 가치 창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생산 영역이 없으면 그 생산 영역의 그 가치 창출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재생산 노동이나 재생산 영역이 있고 여기를 비가치로 놔야만 전체적으로 자본주의가 가치 창출을 하고 가치 생산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산은 비가치로 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본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이해가 되시는지, 왔다가 이제 비가치 가치를 갖고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생산 양식 자체가 재생산을 생산과 연결하는 확고한 결합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이런 재생산 없이는 굴러갈 수 없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재생산 노동이 있음으로써 가치 생산 영역에서 상품 생산에 가치 창출이 가능한 거다. 아까 이제 정선진 선생님은 막스주의, 막스 입장에서 보면 꼭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지점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아래에서 재생산은 많은 다양한 부분들로 이루어지는데 가족과 매춘이 주요 부분들이고 전 과정의 중추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놓고 있는 재생산은 가사노동하고 매춘노동, 가족과 가족과 뭡니까? 매춘으로 이제 놓으면서 이 두 쪽이 결국은 남성 노동자를 받쳐주고, 말하자면 그 남성 노동자들은 상품을 생산하고 가치 창출에 일을 하고 있다, 노동을 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막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쓰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쪽을 비가치로 놔야만 그 비가치에 대해서 화폐 지불이라든지 임금 지불이라든지 하지 않고, 화폐가 아니라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는 재생산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자본주의 하에서는 이것을 생산으로 놓지 않고 재생산으로 놓아야만 되고, 비가치의 창출로 놓아야만 자본주의가 굴러갈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르투나티가 생산과 재생산 사이의 차이를 가치와 비가치의 차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재생산 영역이 비가치 창출이 아니다. 자본주의적으로 자본가 그룹이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가치 창출을 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과 재생산 사이의 실제적 차이는 가치, 비가치의 차이가 아니라 생산이 가치 창출이고 가치 창출로서 나타나는 반면에 재생산은 가치 창출이지만 이라고 했습니다. 가치 창출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외관상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생산 양식은 재생산을 생산과 연결하는 확고한 결합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생산이 재생산의 전제 조건이다. 그러니까 생산이 재생산의 전제 조건이자 존재 조건이라는 거죠.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재생산은 모든 측면에서도 복잡한 방식으로 기능한다. 그래서 생산과 재생산 차이가 외관상 차이는 뭐 임금 노동과 비임금 노동, 공장과 가정 이렇게 이제 차이가 보이긴 하는데 실은 재생산 부문 안에 강력한 전 자본주의적 흔들들이 계속 남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 아니라는 거죠.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안에 비생산으로 비가치로 자리매김되었다라는 예고, 임금 노동이 아니라 비임금 노동으로 자리매김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재생산이 어떻게 비노동으로 제시되는가 하는, 노동과 이제 생산과 노동을 연결시킬 때 7쪽의 이제 중간 쭉으로 가보면 앞에 이제 생산적이라고 하는 것,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쪽을 재생산의 영역을 어쨌든 그 막스까지도
자연적인 생산으로 놓았다는 거죠. 뭐 중간 위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르트나티가 재생산이 생산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크스를 다르게 정의한 것임을 드러내는 예가 되는데, 생산적 노동은 자본주의적 생산에 대한 의미에서 보자면 자본의 가변 부분, 임금으로 지출된 자본 부분에 비추어 교환되어 자본의 이 부분 또는 그 자신의 노동력 가치를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덧붙여 자본가들을 위해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임금 노동이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상품이나 화폐는 자본으로 변형되고 자본으로 생산된다. 자본을 생산하는 그 임금 노동만이 생산적이다. 라는 것은 이제 막스가 지금 그 자본주의적인 생산 자체를 비판하기 위해서 쓴 것이긴 하겠지만, 그 임금 노동만이 생산적이라고 한 것을 넘어서서 그 비임금 노동들이 생산적이라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상품 생산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근본적 지점으로 설정되며 상품 생산을 지배하는 법칙들이 자본주의 자체를 특징 짓는 법칙들로 설정된 지점을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재생산이 자연적인 생산으로 설정되는 것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 자연적인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생산과 여성들의 이 생산이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서 수탈의 대상 정도로 생각되거나 이제 그럴 수 있는 어떤 지점들로 가게 되는 것이겠죠. 오르투나티는 재생산이 비노동으로 제시된 측면도 이제 설명하는데, 재생산 노동은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는 거죠. 가사노동은 자신을 자본에게는 사회적 노동의 자연적 힘으로, 그러므로 비노동으로 제시하고, 노동자에게는 개인적 서비스로, 그리하여 직접적으로 임금을 받지는 않는 노동으로 설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서비스라는 개인적 서비스가 된다는 거죠. 지금 가사노동도 그렇고 매춘노동도 그렇고 그 개인적 서비스로 간주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서 비노동으로, 노동이 아닌 것으로 이제 간주되어 왔다. 70년대에는 어쨌든 가사노동이라는 것을 운동으로 만들어냈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그것이 노동임을 이야기해온 그런 힘이 이제 생기긴 했는데, 매춘이란 부분도 여기서 70년대 그 매춘까지도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노동이라는 걸로 이제 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재생산 노동이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생산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받쳐주는 이제 재생산이라고 이제 본 것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오르투나티를 보는 이제 저의 시각이라는 부분이 오르투나티가 얘기한 것들은 그 외에도 이제 많은데요. 8쪽에 보시면 오르투나티가 이제 얘기한 그 생산과 재생산, 이 지점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와 그 여성 노동이라는 부분을 그 잘 설명해주기 위해서 재생산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이 이 재생산으로 다 부르거든요. 재생산권, 재생산 기술 뭐 등등으로 운동에서도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재생산으로 이제 이야기되는 게 맞는가? 이게 이제 저의 문제의식인데, 같이 생산으로 한번 나와보면 어떻게 되나? 왜 생산에 같이 놓고 노동에 같이 놓을, 이게 아까 3차원적이라고 이제 그 신광현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차원이 다른 문제들, 이제 계급의 문제와 어떻게 보면 성별의 문제와 이런 생태의 문제들이 차원이 다르다고 이제 볼 것인가, 차원의 문제를 볼 것인가, 아니면 성과 계급과 그 생태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연동되어 있는데, 연동되는 방식은 이제 다를 수 있겠죠. 자연이라는 것과 그 노동자 계급이 그 연결되는, 또는 자본가 계급과 연결되는 지점들이 이제 다를 수 있을 것이고, 여성 노동이라든지 여성의 생산이 자연과 연결되는 지점들이 또 좀 다를 수 있고, 계급이라는 측면이 기존의 이제 자본주의적인 그런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그 생산 관계에서 형성되는 그런 착취 구조 속에서의 계급이라는 것으로 이제 본다면, 여성과 남성이라든지 여성 노동자와 자본가, 그때 여성 노동자라는 것은 임금 노동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생산 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본다면 이것을 중충적인 측면으로 이제 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이제 차원의 문제로 놓기보다는 그래서 생산의 내용이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고 재생산의 정의가 그러니까 상품 생산도 생산과 재생산이 있고 여성의 그 생산도 생산과 재생산이 인간 생산 같은 것을 포함해서 그럴 것 같은데 사실 5분 시작해서 10분 이제 5분 남았어요. 빨리 끝내라 이 얘기죠. 네. 아까 확인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5분에 맞춰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산과 재생산을 이제 놓는 것과는 달리 저는 어쨌든 생산으로 같이 놓으면서 아까 요약은 신강현 선생님이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제가 얘기하는 성체계 부분은 넘어가고 그래서 가부장 체제적 생산과 노동이라는 부분과 자본주의적 생산과 노동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거나 어떻게 포괄되는지 포함되는지 아니면 중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게 이제 저의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발적인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본주의적 생산과 노동을 이제 지금 따지는 어쨌든 제 위치 짓기를 해야 되겠다. 이건 어디까지나 상품 생산이고 상품 생산 노동이다. 근데 이게 전체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저의 논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생산과 노동이라는 걸 제 위치를 지어보는데 한 축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막수주의라고 할까 기존의 경제학이 이제 놓고 있었던 생산과 노동을 놓으면 상품 생산과 노동 정도로 이제 될 거고 그것이 우리의 이제 사회를 지배한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이제 놓게 되는데 두 번째는 생산과 재생산 논의에서 본다면 자본주의적 생산과 노동은 여성의 노동과 여성의 생산을 사실은 이제 가사노동과 매춘노동 같은 것을 포함하면서 가고 있다고도 이제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가부장 체제적 생산과 노동이라는 걸 따로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제 그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가부장 체제라는 것을 저는 뭘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왜 제시하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가부장 체제를 놓고 있는가 그 자본주의 논으로 이제 갈 때 여전히 상품 생산 중심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리고 그 노동자라는 게 임금 노동자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것을 좀 물꼬를 다른 쪽으로 터보기 위해서 가부장 체제적 생산과 노동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게 순환적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입장의 단계적인 측면에서 중간 단계에서 그렇게 해보자라는 제안이고 그 제안에서 가부장 체제는 가부장 체제적 생산 양식과 노동들이 있고 이거는 자본주의적 생산과 노동을 포함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가부장 체제를 하나는 성체계로 놓고 그래서 성관계, 성노동, 성장치라는 삼각구도로 그것을 설명하는데 가부장적 성관계, 가부장적이지 않은 성관계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가부장적 성관계를 넘어서서 인간 생산이 진행된다면 가치라는 것이 지금 막스주의적인 임노동의 어떤 가치, 노동시간의 가치 이런 것과는 다른 가치를 여전히 이제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생존이라는 부분들이 가능한 인류의 생존이 가능한 어떤 출산이라든지 임신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은 가부장적이지 않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것들일 거다. 매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들에서 성체계가 성관계, 성노동, 성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한 축을 가지고 사실 그것만으로도 모든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가부장 체제는 자본주의, 군사주의, 제국주의라는 이 틀거리를 같이 갖고 가면서 성체계와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가부장 체제의 이론화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시도이고 그렇다면 이 가부장 체제를 얘기한다면 이 개념 자체가 다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13쪽에 보시면 가부장적인 경제라는 개념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막수주의 경제라든지 자본주의 경제라든지 뭐 등등등 이제 있을 수 있겠지만 가부장적 경제, 가부장적 폭력이라는 게 어떤 폭력일까? 국가 자본 군사 폭력으로 이제 드러나기도 하는 성폭력과 중첩되는 그런 폭력이라는 걸 가부장적 폭력이라고 본다면 지금까지 얘기하는 성폭력의 범주를 훨씬 더 넘어서서 성폭력이 이제 이야기가 될 것이고 가부장적 착취라고 하는 부분도 성착취의 그 지구지역적 성격이나 군사주의,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그런 측면들을 이제 갖고 이야기가 될 거고 가부장적 노동이라는 것이 이제 자본주의적 노동의 범주를 더 넘어서서 가부장적 관계, 가부장적 장치, 가부장적 생산 양식.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성이론이라는 책에서 성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가부장 체제론을 다시 이제 그 성체계 기반에서 구축해야 되는. 근데 구축한 이유가 뭐냐? 이건 지금까지 자본주의론에서 부분화되어 있는 그 많은 부분들을 다시 보는 것이고 자본주의에서 생산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부분화시키는 그런 노력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부장 체제의 현재적 형태로서 자본주의가 있고 그 자본주의적 생산 노동은 지금은 보면 가부장적 생산 노동이어서 이것을 함께 놓고 이제 씨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고 넘어가서 이제 지금 뭐 월가의 전명에서 가부장 체제에 대한 그러한 가부장 체제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가부장제에 대한 그 싸움을 월스트리트에서도 그 아크파이 패트리아키라는 것을 들고 나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 좀 적었고요. 그것이 어쨌든 그 여성들이 15쪽에 한번 보시면 여성들이 점령한다. 여성들이 거리를 점령하고 그 뉴욕 월스트리트의 그 포스터들을 보시면 그 위에 거의가 아니라 여성이 뛰는 모습, 그 저기 거리에 위에 서서 이제 춤추듯이 하는 모습이 이제 등장하고 다른 쪽들에도 여성들이 많이 그 포스터에 등장하게 되는데 가부장 체제를 점령하라는 이제 부호와 그 여성들이 점령한다라는 포스터를 들고 시위를 하게 되는데 이 여성들이 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아니라는 거고 왜냐하면 세상 무의 1%를 여성들이 소유하고 세계 빈곤 중에 80%가 여성이며 세상의 모든 노동의 3분의 2를 여성들이 수행하며 세계의 수익의 10분의 1만 여성들이 받으며 여성들이 하는 일의 3분의 2는 지불되지 않는 노동이라는 통계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말했습니다. 통계라는 게 이제 통계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통계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그 가부장 체제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와 씨름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본주의론과 자본주의와 그러면 이 가부장 체제를 지금은 그 가부장적 생산이라는 부분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지구적 회로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측면들을 말씀드렸고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러한 가부장 체제적 생산이라는 것 자체,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생산과 노동은 아니라는 거죠. 자본주의적 이제 생산과 노동과 연동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거나 중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점인데 이런 지점들에서 이것을 이제 비판하는 일은 아직 훨씬 더 많이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초발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자본주의를 얘기할 때 착취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나온다면 가부장적 착취는 무엇을 착취라고 할 것인가 그리고 노동이라는 것 어떤 노동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지금은 이제 생산과 재생산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는 그 생산의 그 성품 생산, 자본주의적 생산을 받쳐주는 자본주의적 재생산으로서 가사노동과 매춘노동을 얘기했다면 저는 인간 생산 노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그리고 그 아까 가계 생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가사노동은 지금까지 전혀 이론화가 안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사노동의 이론화는 정말 어려운 것 같고 그 70년대에 얘기한 것은 그냥 초발적인 이제 문제제기에 불과한 거지 가사노동 안으로 들어가서 가사노동의 성격과 노동의 형태와 등등 여러 가지를
사실은 이제부터 해야 되는 측면이고 매춘 노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 임신 출산 그리고 양육의 과정과 교육의 과정 이러한 그 과정들을 거친 인간 생산이라는 것의 노동이라는 부분, 생산과 노동이라는 부분도 이론화가 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영역으로 생각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페미니즘 경제라는 말로 한번 붙여볼 수 있을까? 페미니즘에 대해서 조금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환원적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해보자. 그런 제안이고 거기에서 페미니즘 경제가 뭐 돌봄 경제니 뭐 등등 많은 이야기를 감정 자본주의니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러한 지점에서 혹시 페미니즘 경제가 어떤 대안을 좀 제시할 수 있는 지점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고 그 막스주의 그 정치경제학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었다면 그 자본주의와 가부장체제에 대한 비판을 페미니즘 경제를 이제 좀 놓으면서 정록보라적 생산과 이제 노동을 향해 보면 정록보라를 이제 연대가 아니라 패러다임으로 놓는 이유가 이 생산이란 것이 지금까지 생산이란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이고 가부장적 생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본주의적이고 가부장적 생산과 노동을 넘어서는 방식이라는 것은 다른 생산이 필요한데 그 생산을 꿈꾸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생태적인 부분과 지금 이제 성적인 부분과 계급 또는 그 자본의 어떤 측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연동되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여성이나 노동이나 환경운동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각자 하고 있었고 해왔지만 이런 패러다임을 염두에 두면서 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록보라적 패러다임을 여성운동이 받아온다면 어떨까? 노동운동이 받아온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 환경운동이 받는다면 지금 운동을 어떻게 확장시켜서 좀 다른 대안적인 사회로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이고요. 그 지점에서 정록보라적 생산과 이제 노동을 향하게 되면 그 잉여 가치를 생산한 노동시간이나 뭐 이런 부분들과 좀 다른 그러한 노동을 생각하게 될 거고 그 여성 노동을 뭐 재생산 노동으로 이제 놓든 아니면 그 제가 놓은 방식처럼 인간 생산이나 쾌락 생산이나 또 가사 생산이나 상품 생산이란 것으로 이제 놓는 그러한 측면들의 생산이 가부장적이지 않고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그러한 생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생산, 예를 들면 세대를 이어가는 그 생산이라는 건 중요한 가치를 가진 생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제 자연적인 영역으로 치부되거나 비가치로 치부되거나 비노동으로 이제 치부되는 그런 지점들을 더 넘어서면서 그 가치를 다르게 조직하는 거죠. 그래서 급진적으로 이제 다르게 생산과 노동과 가치를 조직하는, 성을 조직하는 그런 방식이 정록보라적 그 생산과 노동, 이제 이 단계에서는 그런 것 같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보면 정록보라적 생산을 고려하기 위한 전 단계 작업으로 자본주의적 생산과 노동은 가부장적 생산과 노동임을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필수적이라는 것이고요. 가부장적 생산과 노동이란 여성의 생산과 노동을 노동으로 놓지 않으면서 여성어박, 여성대제, 여성소외를 불러온 생산과 노동을 의미한다. 이는 바로 자본주의적 생산과 노동이기도 하며 막스주의적 생산과 노동관이기도 하다. 막스주의가 자본주의적 생산과 노동을 비판하려면 자본주의적 생산과 노동이 가부장적 생산과 노동임을 확실히 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안적 행동이 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내재적 접근을 통해 순환론적이고 환원론적인 대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노동운동도 예를 들면 지금까지 노동조합 주의적인 운동이나 이런 게 아니라 왜 무엇을 생산하고 있는가? 정말 지금 그 생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정록보라적인 어떤 생산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문제 삼고 그 문제의식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쉽지는 않죠. 일단 생존해야 되고
노동권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그래 생존권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각각의 운동들이 하지 않으면 그 정력보라지 패러다임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은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하는 방식대로 노동운동을 하고 여성운동을 하고 환경운동을 하는 게 아닌 다른 운동까지 포함해서 장애운동이든 그래서 일단 정록보라 패러다임이라는 건 운동의 그 적응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까지는 갔는데요. 이 감정체제론 자체는 아직 진짜 초발적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착취의 개념이 아니면 수탈의 개념이 아니면 뭔가 다른 개념들이 등장해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또는 앞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좀 하자라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이제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자본주의, 박스주의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계속 해오셨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페미니즘이 한편에서는 부족한 어떤 측면들을 다시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고 막스주의의 시각 자체도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10분을 더